하이 프레고 145 자동 카메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카메라는 이제 하단에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돼 있죠. 아마 이제 삼성에서 만든 건데, 삼성의 그 주력 플래그십 모델이 이제 Z145라고 있었거든요. 네. 얘와 거의 사용법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베이스로 한 제품이죠. 거기 보면 버튼 위치도 비슷하고, 여기 이렇게 AF 등도 보조등 비슷하고, 145mm 예, 화각도 비슷하고, 이런 이제 조작부만 조금씩 그 디자인이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쨌든 145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Z145. 자, 이 카메라는 일단 배터리가 CR2 배터리 2개가 들어가요. 2개를 넣어주시고, 자, 뒷면에 보시면 이제 온오프 버튼이 있죠. 녹색 버튼 눌러주시면, 뭐야, 배터리가 없나? 네, 0이 뜨죠. 자, 배터리 네, 자, 이렇게 켜지는 순간 플래시가 깜빡이죠. 오토의 위치에 있고, 이 카메라는 켜자마자 오토 플래시가 기본 디폴트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플래시를 터지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셔터가 이 녹색인데, 녹색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초점등과 플래시 등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플래시가 다 켜졌으면 플래시가 터지겠죠. 찍을 때. 제가 지금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가 촬영된 다음에 플래시 아이콘이 깜빡이면서 또 충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기본 조작은 이게 이제 줌이 되겠고, 145mm까지 네, 몇 밀인지 대충 대략 확인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전면에 보면 이 렌즈가 38, 145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롤라이의 롤라이를 삼성이 인수를 했으니까 한때, 그때 이제 렌즈 코팅이나 뭐 이런 기술력을 가져왔겠죠. 아니면 이제 이런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제작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버튼은 이제 무한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찍으면 무한 초점이라고 플래시가 절대 안 터지고 초점 거리가 가장 먼 곳에서 찍혀져요. 그래서 이 기능 언제 쓰시냐면 창밖을 지나갈 때 버스 타고 지나가거나 지하철 타고 갈 때 유리창 너머 있는 풍경을 찍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때 의도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보통 유리창 너머에 있는 걸 그냥 자동 카메라로 찍으면 유리창 전면 근처에 있는 곳에 AF가 잡게 돼요. 네, 그거 유의하시고, 나름 유용한 기능이고. 자, 뒷면에 보면 되게 많은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돌리는 게 뭐냐면 파인더의 도수를 맞춰주는 그 시도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눈에 대고 네,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노라마 기능이 있어요. 이 파노라마 기능은 뭐냐면, 뚜껑을 열면 이걸 닫혔을 때 이렇게 파노라마 마스킹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샷 바이 샷, 파노라마 샷, 그냥 노멀 샷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냅 스폿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한번 눌러주면 스냅으로 떠요. 스냅샷은 뭐냐면 초점 거리가 2m에서 3m 사이에 고정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AF를 따로 안 잡고 거기에 존 포커싱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찍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근접이나 아주 먼 곳에 있는 건 안 찍히겠죠. 제대로 제가 기억을 한지 모르겠는데 한 2, 3m 정도의 초점이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폿은 뭐냐면 역광 상황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스폿 AF 같은 경우는 그 피사체가 어둡게 나오거나 전체적으로 찍는 환경이 빛이 없을 때 찍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두 손으로 꼭 잡고 네,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스폿은 그런 식으로 어두운 데서나 피사체가 어둡게 나올 것 같을 때 네,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기능이에요. 플래시는 아마 터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옆에 버튼은 그 정목 고정이죠. 정목 금지, 네, 레드 리덕션, 네, 눈 표시. 그러니까 인물 찍을 때 눈이 안 빨개지는 건데, 아마 찍기 전에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촬영이 될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네, 이런 식으로 플래시도
깜빡했다가 찍으면서 눈이 안 빨갛게 나오는 그런 기능이고, 이거 한번 더 눌러주면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강제 플래시 기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역광 상황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백라이트, 컴펜세이션 막 이런 식인데, 플래시가 조금 느리게 터지면서 그 피사체에 빛을 더 주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만, 뭐 그다음 뭐였지?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프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10초 셀프 타이머가 켜지고, 한번 더 누르면 셀프 타이머 2개, 그러니까 2장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10초 후에 하나 찍고 한 5초 정도 있다가 또 하나 찍고 2컷을 찍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몇 초지? 2초 셀프 타이머가 되네요. 네. 2초 셀프 타이머. 그다음에 리모컨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콘이 뜬 상태에서 리모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리모컨 안에도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아마 CR2025 배터리가 아마 하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생긴 배터리. 그걸 넣어야지 이제 리모컨도 작동을 하는데, 이 아이콘이 표시가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리모컨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카메라는 삼각대 같은 걸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리모컨의 그 리모컨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셀프 타이머 및 리모컨 기능이 있겠고, 이 플래시 버튼 눌러볼게요. 플래시는 기본이 오토 세팅인데, 한번 누르시면 그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뜨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시 한번 네, 이거 어떻게 조작하는지 아시겠나요? 네. 자, 다시 처음에 오토 플래시가 시작이고, 한번 눌렀을 때 그 플래시 버튼을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서 텔레 와이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노출 보정이 0.5 단위 스텝부터 한 스텝 밝게, 플러스니까 1.5 스텝 밝게, 3스텝까지 3스텝까지 밝게 찍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어둡게 찍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그 노출 보정 기능은 사실상 이제 수동 카메라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동 카메라에서도 내가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어둡게 나왔다, 이런 경험치를 근거해서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어둡게, 이런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 뭐냐,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자동 카메라, 필름 카메라에서는 노출 보정 기능이 사실상 이제 일반 유저들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출 보정이 다음 두 번째 기능이고, 한 번 더 눌러주면 필인, 그러니까 항상 플래시가 들어오는 기능. 그 다음에 나이트샷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아마 셔터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거예요, 찍으면. 그래서 필인 플래시 및 그 나이트 씬은 카메라를 잘 쥐고 있거나 삼각대를 활용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오프가 되죠. 네.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오토에 놓고 그냥 다 찍으시면 네, 좋은 사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모드 버튼 눌러볼게요. 모드 버튼 한번 눌러주면 노멀에서 퍼지로 올라가요. 퍼지도 마찬가지로 이 카메라의 카메라에 보시면 이제 IC라는 그 직접 회로가 있잖아요. 그 회로 자체 내에서 퍼지라고 설정을 했을 때는 그 얘가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인공지능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름 그 AI 기능으로 최적의 컷을 찍어준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퍼지만 활용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 사진을 예쁘게 찍고 싶다. 네. 물론 이제 잘 들고 찍어야 되겠죠. 퍼지 인공지능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스텝 기능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프 타이머가 2개가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카메라가 좀 이상해요. 그 감안하시고, 자, 최대 줌 상태에서 제가 스텝 줌을 찍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촬영을 하고 나서 아이고 씨 카메라가 마탱이가 같네.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최대 줌 상태에서 스텝 줌 기능을 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140mm에서 10초 후에 찍고 나서 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또 한 장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스텝 줌 거의 안 쓰겠죠.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인터벌이라고 이게 INT가 인터벌이라는 건데 이제 구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벌 상태에서 이게 또 조작이 겁나 힘들어요. 이 모드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 텔레 버튼으로 시간을 조정을 해요. 보시면 이제 이게 1분인가 10분인가 20분 30분 40분 50분 또 내려볼게요. 자 60초 50초 만약 20초로 인터벌을 설정하고 사진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20초마다 한 장 찍고 또 20초마다 또 찍고 이런 식으로 36장짜리 필름이 있으면 이 필름을 다 쓸 때까지 20초 간격으로 계속 찍어주는 거죠. 이게 무슨 CCTV도 아니고 인터벌 촬영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싶죠, 사실. 네. 하지만 그런 모든 기능을 다 때려 넣었다는 거. 네. 이게 지금 카메라가 이상하네. 어쨌든 제가 인터벌 촬영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의 쓰지 않는다. 세팅은 인터벌 위치에서 모드 버튼을 꾹 누르고 이 텔레 와이드 버튼으로 이 시간 간격을 조절한다. 그다음에 이제 벌브 기능이 있는데 벌브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삼각대가 필요한 거예요. 야경을 찍을 때 내가 이제 광화문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삼각대를 들고 나가서 카메라를 고정시키고 벌브로 해가지고 찍는 거죠. 이것도 벌브도 아마 시간 조절이 가능할 텐데 벌브 있을 때 벌브로 했을 때 이 모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아마 초 조절이 가능해요. 뭐 4초 벌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포트레이트 기능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거 기능을 선택을 하고 셔터만 누르면 그냥 찍히네. 보통 이제 자동 줌이 돼요. 그래서 인물에 적합한 화각을 찍어주기 위해서 줌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줌. 되게 불필요한 기능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연사 기능인데 연사도 실내에서는 플래시 촬영과 함께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사가 빠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밝은 대낮에 연속하는 그런 물체를 찍을 때 찍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의 이 기능만 쓰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종이가 두 개가 겹쳐 있잖아요. 사각형이 두 개 겹쳐 있으니까 이거는 다중 노출 기능이에요. 자, 다중 노출 기능은 제가 필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남는 필름이 없는데 어쨌든 그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넣어 놓은 거고 이 기능은 Z145와 비슷해요. 네. 자, 그 다음에 필름을 한번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백 보시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여기 이 롤라이 프레고 145 같은 경우는 저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다 십자 드라이버를 빼시면 그 뒤에 이제 그 판이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2025 하나를 교체를 해주시면 나와요. 이거 하나를 요걸 빼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다 여성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 연도가 2019년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름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딱 넣으면 윙 되면서 카운터가 1이 뜨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되는데 자, 제가 그냥 한 장 찍어 볼게요. 카메라가 마태기가 가가지고 이게 이거 좀 이상하네. 자, 다중 노출은 뭐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장에서 한 장을 찍어요. 그러면 깜빡이죠. 그 필름이 이동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한 장을 찍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한 장을 더 찍으면 그제서야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두 장의 이미지가 겹치게 된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많고 삼성이 롤라이를 인수했던 시절에 출시했던 그런 카메라고요. 사진은 이 롤라이 코팅은 조금 뭐라고 컨트라스트가 훨씬 강하고 그다음에 회색 톤이 조금 회색이랑 적색 톤이 좀 센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밝은 날에 찍으시면 왜냐면 이 Z145 모델도 사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발색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삼성의 기술력을 과시한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작은 버튼은 뭐냐면 강제 감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쓸 일이 없는데 한번 눌러 보시면 이 안에 있는 필름을 컷수에 상관없이 그냥 감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튼이 숨겨져 있죠. 만약에 막 걸리다가 그냥 눌러서 감아 버리면 나머지 필름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깜빡이는 소리가 나면 뚜껑을 열어서 필름을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37, 38컷 이렇게 다 찍으면 알아서 되감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대충 알아봤는데 기능도 많지만 거의 쓰는 기능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Z145 썼을 때도 이 스냅샷으로 몇 장 많이 찍고 그다음에 다중 노출 몇 번 해보고 플래시 조절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감도가 200짜리 이하인 필름을 썼을 때는 실내에서는 당연히 플래시를 터트려줘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뭐 나이트 씬 같은 거는 굳이 사용해서 찍는 거는 추천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이트 씬 같은 경우는 셔터 속도가 알아서 늦춰지기 때문에 왜냐면 전경과 후경이 선명하게 나오려면